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선물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원유 선물과 유가 흐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전 거래에 어떻게 접근할지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유 선물 투자는 변동성이 큰 만큼 수익 기회도 많지만 기본 개념이 흔들리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차트 보는 법뿐 아니라 유가가 왜 움직이는지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먼저 원유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원유 선물이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일정 가격으로 원유를 사고 팔겠다는 선물 계약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WTI와 브렌트유가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며 각각 미국 NYMEX와 영국 ICE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됩니다. 선물은 실제 원유를 물리적으로 인수하는 목적이 아니라 가격 변동으로 수익을 얻기 위한 거래 수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유 시장의 흐름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움직일까요? 기본적으로 원유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경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정책 변화, 재고 데이터 발표 등 매우 다양한 변수가 원유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2026년에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등 다양한 변수가 얽히면서 원유 선물 가격이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차트 분석보다는 펀더멘털까지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먼저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원유 공급은 크게 OPEC와 미국 셰일 오일 생산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OPEC는 종종 협의를 통해 감산 또는 증산을 발표하는데 감산 소식은 공급 감소 기대를 불러 유가를 상승시키고 증산 소식은 반대로 공급 과잉 우려로 유가를 하락시킵니다. 실제로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OPEC가 일부 감산 합의를 연장하면서 유가가 강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OPEC의 정책은 원유 선물 시장의 주요 모멘텀 중 하나입니다. 반면 수요 측면은 글로벌 경기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 원유 수요도 증가하고 반대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 원유 소비가 줄어들어 가격이 약세를 보입니다. 최근 2026년 들어 글로벌 경기 지표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일부 트레이더들은 원유 수요 둔화를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 원유 선물 가격은 변동성이 커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원유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주요 산유국 대부분이 중동, 러시아 등 지정학적으로 불안 요소가 있는 지역에 위치합니다. 특히 중동에서 갈등이 고조될 때는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도 이란과 여러 지역 이슈가 유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원유 선물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장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기술적 분석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펀더멘털 이슈로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유 선물 시장과 유가의 상관관계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유의 재고 데이터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IEA 발표하는 원유 재고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재고가 예상보다 감소하면 수요가 강하다고 판단해 유가가 상승하고 재고가 증가하면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며 유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고 발표 이후의 급격한 가격 움직임은 원유 선물 단기 트레이딩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이처럼 원유 선물과 유가 흐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기대를 반영하면서 앞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재고 데이터 발표 전에 유가가 이미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OPEC 감산 소식이 발표되기 전에 시장 참여자들이 미리 가격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은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앞선 정보와 흐름을 반영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실전 거래 관점에서 원유 선물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유 선물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원유는 정치, 경제, 수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것은 큰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유가 변동이 큰 구간에서는 손절을 명확히 설정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전에서는 종종 재고 발표 직전, 지정학적 뉴스 직후 OPEC, 회의 전후 등 이벤트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노리는 트레이더들이 많습니다. 이 전략은 잘 활용하면 큰 수익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뉴스 확인과 시장 감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고가 많다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되지만 시장이 이를 과도하게 선반영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실전 전략은 다중 타임프레임 분석입니다. 이는 단기 차트와 중장기 차트를 동시에 보는 방법입니다. 단기 트레이더는 1분, 5분 차트를 위주로 보고 매매 시점을 잡지만 중장기 방향성은 4시간, 일간 차트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단기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큰 흐름 속에서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원유 선물은 변동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적절한 레버리지 설정과 본 계좌, 자본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포지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초에도 유가가 급등하면서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많지만 동시에 손실을 크게 본 투자자들도 많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원유 시장에서는 시장의 급격한 방향 전환이 늘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글로벌 거시경제 뉴스입니다. 원유는 글로벌 경제의 동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경제 지표, 금리 정책, 환율 등도 유가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달러 강세 시 유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달러 표시 자산인 원유를 다른 통화로 보유하는 투자자들이 비싸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세일 때는 원유가 수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꼭 필요한 것은 일관된 매매 계획입니다. 원유 선물 트레이딩은 단순히 매매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환경을 이해하고 그 환경 안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장을 이해한 뒤에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감정적인 판단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원유 선물과 유가 흐름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공급 수요, 지정학적 리스크, 재고 데이터, 글로벌 경제 변수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실전 거래에서는 이러한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리스크 관리와 뉴스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원유 선물과 유가의 관계를 이해하고 실전 거래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